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지방자치권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지방자치권이 뭐냐 하는 데 대해서 그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권은 지방의 고유한 권리라는 이런 학설, 그걸 고유권설 또는 지방권설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게 정반대되는 이론이 지방자치권이라는 건 원래 있는 게 아니고 국가로부터 전래된 것이다. 이런 학설이 오랫동안 대립을 해왔습니다. 그 이론이 왜 필요하냐,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국가에서 지방자치를 없애려고 할 때, 그때 어떻게 지방자치를 방어하느냐, 여기에 관련된 학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히틀러 정권이 이제 독일에서 들어서면서 지방자치를 없애려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논쟁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이 자연권설 또는 고유권설은 지방자치단체의 권리가 원래 존재했기 때문에 이거를 그 입법자나 헌법재정권자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런 학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권을 방어하는 이런 이론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이 전래권설은 이 주권은 국가에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권한은 없다. 권력은 없다. 그래서 국가가 주는 만큼 주면 지방자치권이 있는 것이고 안 주면 자치권이 없는 것이다. 이래서 이제 이게 독일의 전통적인 그 이론에서 비롯된 겁니다. 오늘날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헌법에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는 그 본질적인 내용을 입법자라도 침해할 수 없다 하는 제도적인 보장설이 통설이 되어 있는데, 아예 헌법에서 이 권력자들이 지방자치를 없애려고 할 때는 역시 고유권설이냐 전래권설이냐 하는 그런 논쟁이 여전히 잔존하고 또 그런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허한 이론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사활에 관련된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권의 종류는 크게 한 4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이건 지방자치의 주체에 관한 그런 권리를 보장을 하고 있고요. 그 개개의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 제도라는 어떤 유형의 단체들이 존재해야 된다. 이제 그런 추상적인 보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보장하는, 이건 지방자치의 대상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는 개괄적으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보장을 하고 있죠. 이것을 전권한성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 이거는 자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치의 방식에 대한 그런 것인데, 이것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한목적적이라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사무를 처리하는 그러한 권리를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문제 해결을 하는데 재량권을 가지고 그 재량권 안에서 권한을 행사할 때는 아무도 간섭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보장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지방자치라는 것은 지방의 문제를 해결할 때 지방의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비록 어리석은 결정이라 할지라도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면 그 책임은, 그 결과는 주민들이 받게 되는 거죠. 현명한 결정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자기 책임성의 본질이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권리가, 자치권이 국가에 의해서 또는 다른 외부기관에 의해서 침해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관적인 권리 구제에 대한 보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존립의 보장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제도를 완전히 없애버린다. 이건 존립의 보장에 어긋나는 거죠. 또는 지방자치를 보장한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단체장을 임명제를 한다든가 의회를 폐지하는 이런 전혀 지방자치하고 거리가 먼 그러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바로 이 존립의 보장에 어긋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개청을 단청화할 거냐, 아니면 3개청, 4개청으로 할 거냐, 아니면 지금은 우리가 시군자치를 하고 있는데 시읍면자치를 할 거냐, 뭐 이런 것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재미있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국가가 예를 들어서 뭐 하루아침에 읍면자치를 폐지해버리고 군자치로 해서 읍면들은 하루아침에 자치권을 다 잃어버리는 이런 사태들이 있었죠. 또 다른 지방하고 합쳐가지고 기존의 지방자치단체를 흡수해버리면 기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없어지는 거죠. 이런 사례가 독일에서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쾰른이라는 이 도시 보면 인구가 90몇만으로 그냥 한 20, 30년 계속되니까 이걸 100만 도시로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노드라인-베스트팔렌에서 법을 정해서 이 주변에 3개의 지방자치단체를 합쳐서 쾰른을 100만 도시로 만들고 시의회도 새로 구성하고 단체장 선거까지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유독 베슬링이라는 인구가 한 3만 되는 지방자치단체 여기서는 이게 통합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 주 정부에서 밀어붙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주 헌법재판소에다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이게 통합해도 우리한테는 별로 도움되는 것도 없고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조상 대대로 쌓아온 정체성 또 우리의 역사의식 뭐 이런 것이 침해당한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피해가 더 크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베스트팔렌 헌법재판소는 이 통합이 별로 실익이 없고 오히려 손해가 더 크다. 이래서 법률적으로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해서 통합 조치를 무효화시켜서 쾰른시 의회를 다시 선거를 통해서 구성하고 이 베슬링은 독립된 지방자치단체로 다시 복원시키는 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전혀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과잉적인 침해, 즉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자치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특히 개별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도 경우에 따라서는 보장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권한에 대해서는 정권한성, 즉 다른 법률에서 다른 단체, 다른 기관의 사무를 규정되지 않는 한 주민의 복리에 관한 모든 사무는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사무가 된다. 이게 이제 정권한성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대비되는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그렇게 포괄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법률에 규정한 것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되는 거죠. 이걸 열기주의라고 하는데 우리 헌법에서는 그러한 열기주의를 취하지 않고 폭넓게 포괄적으로 사무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거하고 관련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한번 보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본질적인 사무, 불이 나면 꺼야 되고 후세대를 위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주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되는 소방사무, 자치경제사무, 교육사무 이걸 전부 다 광역사무로 해놨습니다. 어느 외국에도 선진국 중에 이거를 광역사무로만 규정해놓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한번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다투어 볼 만한 그런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 지방자치단체의 이제 자기책임성인데 이제 그 중에서 뭐 자기책임성은 아까도 설명했듯이 지방자치단체가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러한 권한을 얘기하는데 그중에 핵심적인 것이 뭐 여기에는 예를 들면 지역권이라든가 조직권, 인사권, 입법권, 계획권, 재정권 있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자치 입법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생활을 우리 스스로 법률을 통해서 규율하는 권한. 이게 자치의 가장 큰 본질입니다. 우리가 자치를 영어로 그 오토노미라 그러죠. 뭐 독일어로는 아우토노미 이런데 이게 이제 그리스의 그 아우토노미아에서 나온 건데 그 아우토는 셀프입니다. 자기 자신. 그다음에 노미는 이제 노모스에서 나온 말인데 이것은 법률을 의미합니다. 즉 자기 입법. 그러니까 이 자치라는 것은 자기가 만든 법률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치 입법권이 가장 그 지방자치권에서 중요한 그러한 권한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치개혁권은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공간계획이죠. 우리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또 공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도시계획이죠. 뭐 이런 것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이것도 많이 제한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방에서 필요로 하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것도 자기 책임입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은 주민들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물론 국가의 보조를 받을 수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결정을 했으면 그 결정에 따른 그 비용은 주민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 이것이 이제 자치재정권인데 그래서 이걸 위해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세금을 거둘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걸 이제 그 수입 면에서의 재정 자치권이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거의 보장이 되지 않고 있어서 지방의 자율성에 굉장히 큰 제약을 받고 있는 거죠. 그다음 지출 자유권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보조금이나 이런 걸 주기 위해서는 법률에 지방자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뭐 이렇게 이제 법률로 규정해 놨고 있는데 여기에 상당히 자의적인 이런 해석이 있어서 지방 사업을 하는데 커다란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치권이 이제 주관적인 지위의 보장. 자치권이 침해되었을 때 어떻게 그 자치권을 방어할 것이냐. 이걸 권리구제라고도 하죠. 특히 국가 감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시정명령이라든지 취소정지라든지 뭐 이런 걸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다음에 자치권이 침해되었을 때는 독일의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 대신에 헌법재판소에다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한 두 가지 사례를 제가 예시를 하겠는데요. 강남구에서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서 권한쟁의를 청구를 했는데 이건 아마 제가 이 권한쟁의를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조언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2005년도에 제기됐는데 판결이 2008년도에 났던 거죠. 그래서 판결에 특히 이제 여기에 문제되는 게 자기 책임성의 문제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감사원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한목적성 감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하는데 헌법재판소의 다수 견해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만 소수 의견 6명 중에 3분의 재판관들이 이게 한 목적성에 대해서 국가가 가냐면 그럼 자치의 여지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냐. 저는 이 소수 견해가 맞다고 봅니다. 서울시에서 청구한 또 이 권한쟁의가 있는데 거기서는 법률 침해의 개연성이 있을 때 그때만 그 자료 요구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인 감사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지나치게 과잉적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게 침해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입법권이 굉장히 중요하다 했는데 우리나라의 그 지방자치법 제28조 단서에 보면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해놓고 다만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또 벌칙에 대해서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법률에 위임이 없으면
어떠한 조례도 권리 침해, 의무 부과에 관한 한 할 수가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헌법 제 117조에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에 관해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자치 입법권을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단서에서 이것을 제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제한이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헌이냐 아니냐의 논란이 있는데, 그래서 몇 개 그 외국의 사례를 그 소개를 하면 우리나라 같이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벌칙에 대해서 법률의 위임을 요구하는,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하지 마라 못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손발을 묶어 놓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는 나라는 자치 선진국 중에서는 없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를 할 때는 조례로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조례로서 할 수 있는 것을 오히려 지방자치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죠. 뭐 자치 선진국인 그 스위스에서도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는 상위법의 범위 안에서 자연인과 법인의 권리, 의무, 절차를 규율하는 입법적인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그래서 명문으로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도 조례로 할 수 있음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1920년대 벌써 스위스의 대법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률이다 하는 판결을 내놓고 있고, 지금도 모든 학설과 판례가 이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그 자치 입법권, 또 자치권의 가장 핵심인 자치 입법권이 얼마나 제한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단서조항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될 그런 규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상 이 자치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판례와 사례들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요약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에 대해서 개개의 자치단체의 존립은 보장하지 않지만 자치 유형으로서 행정단위가 존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고,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치 입법권, 그 다음에 자치 재정권, 그 다음에 계획권 등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